안녕하세요. 왓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서 학교 생활기록부 분석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나 학생들이나 도대체 학교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분석하지? 라는 생각들을 할 텐데요.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소재들은 본인의 과거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3년간의 학교 생활은 이 학교 생활기록부만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분석하고 그다음에 소재를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편을 안 보셨다면 이걸 다 보신 다음에 1편을 보셔도 좋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학교 생활기록부는요, 어떤 한 사람의 생활기록부는 아니에요. 그냥 2018학년도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나와 있는 기재 예시 자료예요. 이것도 3년 동안의 내용이 적혀 있는 건 아니고요. 1학년 학생들 거. 1학년 학생이라고 쳤을 때 요렇게 적는다라고 이제 예시로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건데 이 학생이 어떻게 살아왔고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활기록부 안에서 어떤 걸 끄집어내야 하는지 이제 그걸 배우려고 제가 이걸 가져왔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표시해가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1학년 1학기를 보시면은 국어, 1학년 2학기는 자유학기 국어가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이 학교는 1학기는 그냥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요.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사실은 자유학기제는요, 평가가 지필고사,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순전히 과정 중심 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행평가로 이 교육과정이 쭉 이루어지기 때문에 쓸 말이 더 많아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1학기 때보다 2학기 때가 훨씬 양이 많죠. 예전에 어디 사정관 선생님을 만났어요. 대학교에 입학 사정관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가 훨씬 더 풍성해진다라는 말을 한번 회의 때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예시 자료를 한번 보니까 1학기보다 2학기가 훨씬 더 풍성하다라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었어요. 1학기에 보시면은 요약하는 읽기 능력과 글을 쓰는 목적에 맞게 정보를 수집하고 재구성함.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제가 줄을 긋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생활기록부를 보면서요. 아, 내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자소서를 써야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시면 제가 조금만 더 두껍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요약하는 읽기 능력과 또 글을 쓰는 목적에 맞게 정보를 수집하고 재구성한다. 자, 우리가 이것만 봐서 이 학생의 어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끄집어낸다 라고 했을 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책 읽기, 교과서를 전략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 이제 이런 것들로 끄집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독서를 할 때 수동적인 독서가 아니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독서가 아니고 그 속에서 어떤 주제를 찾으려고 하고 전략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 태도, 그런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학년 2학기의 자유학기제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논제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세울 줄 알며 자 그러면 1학기, 2학기 둘 다 같은 학생이라고 봤을 때 이 학생은요. 엄청난 학생이에요. 네, 논제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세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소서에 나는 내가 생각한 것을 잘 논리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제 벌써 그렇게까지 문장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토의 토론의 절차를 잘 이해해서 하나 더 나왔네요. 우리 1편에서 이 예시 자료에 있는 이 자료가 한 학생의 생활기록부라고 하면 이 학생은요, 1편에서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요. 엄청난 학생이에요. 우리가 토론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마구마구 말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알맹이는 없어. 이제 이럴 때가 있는데 이 생기부에 나와 있는 이 학생으로 치자면 이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어요. 경청하면서도 참여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할 때 효과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상대를 설득할 줄 아는 등 논리적으로 토론하는 수업에 두각을 보임. 그러면 이 친구는 토론 수업.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학생이 스스로 자소서를 쓰는 소재를 찾겠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이 토론하는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떠올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인간의 존엄성, 뭐 낙태에 대해서 뭐가 맞냐 틀리냐 찬반 토론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또 뭐 교복을 우리가 중학교 교복을 입어야 하느냐 안 입어야 하느냐 이제 교복 자유라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토론을 할 때 이 학생은 정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본인의 어떤 3년간의 활동들을 쭉 떠올려 봤을 때 토론대회에 나갔는지 또 토론하는 경험이 있었는지, 다른 친구와 토론이 붙었을 때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고, 어떤 방안을 냈고, 상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이 떠올려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또한 읽기 목적에 따라 적절한 읽기 전략을 수립해서 그러면 1학기 때랑 2학기 때랑 어때요? 이 친구는 둘 다 읽기 전략이 뛰어나요. 읽기 능력이 있고 읽기 전략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것도 한 가지 소재를 만들 수 있죠.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말하시오. 그러면 나는 국어 교과서를 읽는데 아니면 국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읽기 전략이 뛰어나다. 그래서 국어 시간에 배운 읽기 전략을 가지고 내가 사회나 역사나 뭐 하물며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다른 교과까지 내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죠. 대부분의 학생들을 지도를 할 때 보면은요, 이 부분에서 그냥 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대해서 내가 표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만 배웠어도 우리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한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 중에 내가 뛰어난 거 하나를 찾아요. 이걸 다른 교과로 활용했을 때, 적용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효과를 봤다. 이것도 대단한 소재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또 읽어볼게요. 재구성에서 요약하는 읽기 능력. 요약하는 읽기 능력. 글을 쓰는 목적에 맞게 정보를 수집하고 재구성해서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해서 글을 쓰는 능력까지 뛰어나요. 엄청나죠? 자, 그러면 1학기, 2학기 두 개의 내용을 딱 가져와서 봤을 때 이 학생은 읽기 능력 뛰어나죠? 글쓰기 능력 뛰어나죠? 다른 사람하고 토론을 했을 때 말하기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면 본인이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국어 공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했는지 또는 이 효과적인 이 읽기 능력이나 읽기 전략, 말하기 능력 이런 것들을 합쳐서 내가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서 나의 학습에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물음표를 가지고 여러분의 3년간의 활동을 이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생각해야 해요. 그래야지 소재가 쏙쏙 나오는 거죠. 자, 사회를 한번 볼게요. 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토론. 자, 그러면 꼭 이게 원칙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활기록부 속에서 본인이 잘했던 걸 찾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는 토론 능력이 뛰어나요.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거기도 나와 있죠. 가장 아래쪽에 자신의 생각을 참신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 이렇게 이 학생의 생기부를 조금만 읽어도 우리는 그 학생이 왜냐하면 여러 선생님이 분석한 건데 하나로 모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기록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방금은 교과 세특이었고요. 이제 우리가 진로 탐색 활동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진로 탐색 활동 시간에 본인이 어떤 내용을 했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진로 탐색 독서 활동이에요. 이 학교는 독서를 같이 했네요.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독서 활동에 이제 또 뭔가 집중해서 하는 그 부분이에요. 진로 탐색 독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전 페이지하고 똑같이요. 이 학생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독서하는 습관도 있고요. 책을 읽은 후에는 자신의 생각을 똑같아요.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짐.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떠오르는 건 이제 선생님의 그냥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쭉 말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이 진로 탐색 활동 시간에 배웠던 이 독서 활동으로 인해서 다음번에 다른 교과, 예를 들어서 국어뿐만 아니라 국어는 이전에도 나와 있으니까 사회나 역사 이런 부분들을 내가 관련된 책자를 읽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뭔가 조직화 시켰다. 이렇게 하면 사회 공부, 역사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또 적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했을 때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은 뱉어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장하고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이제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꿈 잡는 진로 포트폴리오. 마찬가지. 이 친구는 사회 전반적인 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토론하는 능력도 있고,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정리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과학 관련 연구소를 갔는데, 과학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 학생이에요. 그죠? 각종 실험과 검증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함. 이 친구는 대단히 말하기 능력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잘하네요. 왜냐하면 생기부를 쭉 좋은 것만 갖다 놓은 생기부라서 그래요. 자, 요런 내용들을 보시고요. 네, 주제 선택 활동 시간에는 또 뭘 배웠나? 드라마와 사회, 창의적 디자인과 융화, 또 미디어 리터러시 꿈 이걸 배웠는데 이 중에서도 이 친구가 이 정도면은 이 친구 거에 한번 생기부에 넣어도 자기소개서에 넣어도 될 만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 찾아내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그죠? 선생님은 바로 보이는데 여러분도 보일 거예요. 자꾸 보다 보면 제일 아래쪽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이 친구는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자, 맥락도 이해해요. 자료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찾아내며 왜? 이 친구는 아까 읽었었잖아요. 우리 읽기 전략이 뛰어나니까 조직하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부분에 선생님이 우수하구나 라고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예술체육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웹툰으로 바라보기 또 국악도 보세요. 발표의 준비 과정에 적극 참여했고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 친구는 정말 표현하는 능력, 발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뛰어나게 생기부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발표의 준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선생님은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새롭고 다양한 관점으로 대상을 관찰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창의적이고 주제의 특징을 잘 살려내는 표현 방법으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하며 캐릭터를 디자인함.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떤 자기주도 학습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식으로 교과에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술체육에서 웹툰으로 세상을 보는 이거에서 어떤 뭔가 관찰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여기에서 배웠죠? 그리고 나서 다른 교과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소재를 찾아서 자기가 정말 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조직을 하는데 너저분하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뭔가 전략적으로 조직을 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독서 활동 보시면 그래서 선생님이 역사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이 부분 사실 보지 않았는데 이전에 우리가 뭔가를 전략적으로 관찰하고 이렇게 조직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사회 역사 교과까지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독서에서도 내가 정말 쓸 게 없다라고 했을 때 독서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독서에서 보시면은 역사 부분이 교과서가 많이 읽었나? 지금 보니까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을 읽었잖아요. 이 네 권을 읽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별로 안 읽었나? 이렇게 하겠지만 한 교과 역사에서 네 과목을 네 권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이 되면 더 많아지겠죠.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역사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적어줘도 괜찮다는 거죠. 물론 본인의 경험이 있을 때만 선생님이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활기록부 제일 마지막 쪽에 나와 있는 이제 종합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1년 동안 그 학생을 바라본 내용에 대해서 적는 건데요. 사실은 이 안에 보면은 어떤 인성 영역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영역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 단락 중에서 첫 번째 단락에 보면은요, 제일 자기주도 학습 부분에서 여러분이 쓴다면 어떤 내용으로 쓸 수 있을까라고 이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학습 환경을 통제하고 수립한 학습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키우고 있어 더 큰 발전이 됨.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앞쪽에 친구들과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적을 수 있을까요? 이제 본인의 생각, 본인이 어떤 겪었던 느낌, 내용 중에 적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 학생이라면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처음에 친구들과 만나서 공부하는 걸 너무 즐겨 했다. 그런데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뭔가 놀이를 중심을 더 찾고 서로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보다 논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졌었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친구와 같이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성적이 오르게 되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너무나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만약에 본인의 이야기를 쓴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요, 이 친구는 특수반 친구를 도와줬어요. 그럼 이건 또 어디다가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봉사, 인성 영역에다가 적을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봉사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 적을 수가 있고 또 이 친구는 또래 상담자로서의 역할도 했어요. 또래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대인관계 능력이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럼 결국에는 선생님이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봉사를 했었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배려를 하다 보니까 훨씬 또래들보다 내가 관계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평을 들었다. 이러다 보니까 나는 어떠하게 성장하게 되었고 좀 더 많은 더 넓은 사회 관계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에 보시면 이거는 졸업식 축하 공연에서 자기의 표현을 한 거죠. 실력을 뽐내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적을 만한 거리가 충분히 되고도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학생들에게 학교 집에서 생기부를 분석해 오라고 하면 형광펜으로 칠해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칠해 올 때 관계적인 것보다 단어 중심으로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것처럼 본인이 읽어가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이거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조금씩 추려가지고 이렇게 문장으로 적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한 10 분이면 다 분석이 끝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1 편만 만들다 보니까 2 편이 됐고 다시 2 편도 두 한 10분 정도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막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내놓다 보니까 이렇게 벌써 20 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누가 보실까?'라고 하지만 사실은 학생들이 보고 '아 생활기록부는 이렇게 분석하면 되는구나.'라고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집에서 댁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소서를 작성하는 걸 도와주시는 부모님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 써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대신 막 대필해 하시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 이거는 어떨까? 이거는 어떨까? 그래, 너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활동을 했었어. 맞아, 네가 이걸 더 좋아했었어. 라고 자꾸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들도 예전에 자기의 기억을 떠올려서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고 자소서도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지만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영상을 할 때 더 신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왓쌤이었습니다.